세제 혜택으로 결혼 출산은 이렇게 장려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올해부터 26년 말까지 혼인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애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 2년 내에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3명인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65만 원, 4명은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700만 원 공제 한도에 적용이 됐었는데요. 한도 제한이 없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로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오늘은 조상호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똑똑 시간입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 다가올 연말정산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경을 쓸수록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 환급액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잊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상호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매년 겪는 연말정산이지만 사실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무사님 이 두 가지 개념 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은 많아집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할 대상인 소득을 줄여든 개념이고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금으로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 이 공제라는 게 어떻게든 나한테 해당되는 게 많으면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지게 될 테니까 어찌됐든 좋은 건데 이 공제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네,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을 많이 공제받으려면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한데요. 요즘에 홈택스에서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대부분의 자료는 제공되는데요. 간혹 증빙서류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공제 세액이 높은데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안경이나 컨택트 같은 경우에는 시력 교정용임을 밝히는 그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약 전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도 꼼꼼히 챙기셔서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모든 증빙 서류가 다 제공은 안 되는 거군요. 물론 다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야 되겠는데 세무사님 그러면 이 국세청에 제공된 자료 중에 잘못 공제받는 경우는 혹시 없나요? 네, 잘못 공제받는 경우가 있어서 더러는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추징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에는 무주택인지 여부 그리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주택 면적, 총 금액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서 격리 직원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격리 직원이 실수하지 않고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인데요. 주택을 임차했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 차입했을 때 그 원금 상환액과 이자액 모두가 공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인 세대주일 것 그리고 주택의 규모가 수도권인 경우에는 85평방미터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100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을 사고 주담대라고 그러죠. 주담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상환 이자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인 세대주한테만 제공이 되고요. 연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공제가 되니까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불이백에 대해서 공제가 되고 이것도 무주택인 세대주에 한해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월세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세액공제입니다. 이거는 무주택
적자인 세대주에게 적용이 되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총 구매액이 8천만 원 이하이고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고시원과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고요. 좀 더 살펴보면 총 구매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 공제되고 총 구매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5%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케이스 하나를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퇴직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 내가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아버지를 인적 공제를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세무사님? 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만 공제가 되거든요. 아버지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므로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부양가족 공제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노령연금이 516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가 416만 원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가 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2001년 이전에 가입된 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2002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로 돌려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니까 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연간 소득금액은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 예를 들어 근로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금액,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인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이 정부가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많이 띄웠던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이 지방 소멸이 워낙 화두다 보니까 소액 기부로 좀 지방을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띄운 정책인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하신 분들 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까? 네,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인데요. 쉽게 말해서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 답례품으로 3만 원을 추가적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10만 원 초과되는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500만 원에 대해서 30%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게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방송 전에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연말정산 항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올해 특히 보니까 결혼과 출산 가정의 공제 혜택이 특히 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제 혜택으로 결혼 출산은 이렇게 장려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신설된 세액공제인데요. 올해부터 26년 말까지 혼인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애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출산지원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출산 이후 2년 내에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3명인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65만 원, 4명은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700만 원 공제 한도에 적용이 됐었는데요. 한도 제한이 없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로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에 대해서도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1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로 공제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상호 세무사님과 함께 올해 연말정산 시 주목해야 될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연말정산 잘 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저희 금주머니TV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 힘든 곳을 찾아내서 해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상호 세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